네, 돌변한 문. 이유가 뭘까? 네, 이유가 뭘까를 제가 판단하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바로 어제 오전에는 이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문 대통령이 참모들의 이렇게 당부하는 게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래도 아직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지난주에 파열음을 일으키고 만나지는 않았었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발목을 잡는 그런 행위는 안 하는구나, 안 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상황이 돌변을 했습니다. 네, 어떤 연유일까요? 예,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죠. NSC를 열면서 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상대방의 어떤 거기 참석자들, 주로 이제 국가안보의 그 책임자들이 여러 명이 있죠. 대개 청와대 밑에 지하 벙커, 네, 군 유사시 때, 네, 전쟁이라든가 유사시 때 군 수뇌부들이 작전을 지휘하는 그야말로 지하 벙커라고 보통 우리가 B1, B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거기서 NSC를 주재를 하면서 기류가 엄청 변했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누굽니까? 박수현, 예, 수석이 얘기를 했죠. 네, 이거 국가안보에 빈틈이 노정이 된다.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 5월 10일 이전에 용산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더 신중하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은 이렇게 까칠한 표현을 최대한도로 자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부를 한 겁니다. 사실상. 네, 용인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용인을 할 수가 없으면은 일요일 날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한 496억 예비비는 청와대 승인 사항입니다. 이게, 예, 청와대 승인 사항이 승인을 할 수가 없는, 네, 그 프로젝트를 동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예비비를 용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이사 돈이 하지 않습니까? 이사 비용, 또 업체한테도 줘야 되고, 인테리어 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선결제 할 건 선결제하고, 후결제 할 건 후결제 하는데, 그 돈이 496억 원이라는 숫자를 밝히고, 예, 물론 기재부의 도움을 받아서, 산출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청와대에, 오케이, 사인이 나야 쓸 수 있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상의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렇게 아주 돌변을 한 것이죠. 오전에 그렇게 발목 잡지는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오후 들어서 아주 급변을 한,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자, 이 청와대의 기류도, 예, 파악을 해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시행 중인 그런 여론조사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대선 여론하고 비슷한 것 같다. 대선이 어떻습니까? 48대 47, 0.7%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신승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네, 그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시소게임이 불균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찬반이 나누어지더라.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표를 찍었던 분들도 아하, 이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더라. 예, 이게 아마 수치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어제 오늘 진행된 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주말에 실시가 돼서 다음 주 월화 이렇게 잇따라서 수치가 나올 예정입니다만은, 거의 대선하고 지금 비슷한 양상이 돼 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오후에 급변을 하고 문 대통령이 이 박수석을 통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 5월 10일 날 국방부로 이전을 하면은 합참이라든가 국방부 이전을 하는 거로서 국방 안보에 큰
공백이 있을 수가 있다. 네. 예. 지금 용산 집무실 이전 찬반은 글쎄요, 어디서 언제 실시한 거가 없이 수치만 나오는데요. 일단 하여튼 저런 게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8%가 이전에 반대 지금 목소리인 것이죠. 58%가 현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 또 33%는 이전에 찬성을 한다. 이거는 수치가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미디어 토마토가 조금 더 키워주시겠어요? 이틀간 성인 남녀 1018명으로 대상으로, 네, 미디어 토마토. 예, 제가, 그렇게 잘 들어보지 못한, 언론 매체 같은데요. 예,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제가 지금 공신력은 둘째 치고라도, 근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선 기간에서 보는 공신력 있는 언론 매체가 의뢰를 해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한 30개 정도 있는데요. 네,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될 예정인데, 바로 오후에 급변을 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올려봐 주시면은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상 발사체가 미사일로 돌변하는데 안보 타령이 웬 말이냐. 네, 바로 해관님이, 예, 시사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죠. 네, 바로, 저렇게 북한 도발에는 입을 닫고 있다가 안보 타령으로,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로, 용산 기지 이전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네, 이제, 제 의견, 제가 논평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왜 이럴까, 왜 돌변할까 하는 얘기를, 예, 6월 1일 지자체 선거, 지방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위시한 각 도의 도지사 큰 선거죠. 대통령 선거처럼 아주 국운을 좌우할 또 5년 동안의 방향 키를 줄 아주 대형 선거가 6월 1일 날 있습니다. 불과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불과 2달밖에 안 남은데 저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선거가 없다. 6월 달에 그냥 선거가 없이 이제 앞으로 당분간 한 1, 2년 동안은 선거가 없이 그야말로 윤석열 당선인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저렇게까지 청와대가 반대를 할까요? 아마 반대 못 할 겁니다. 예, 그러고 만약에 이게 대선 불복이냐? 어차피 0.7%, 즉 24만 표로 당락이 갈렸어도 당선인은 당선인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뒷발을 잡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건데, 문제는 2달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네.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지금 이제 야당으로 전락을 할 민주당이 의외로 선전을 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이 도지사 중에서 상당수를 얻고 또 서울시만 해도 지금 90%가 이상이 다 민주당 시의회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또, 예, 지금 가정입니다. 가정.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또 2달 동안에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헛발질을 여러 번을 해서 이거 정말 아주 이 초짜구나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민주당이 또 의외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을 염두에 저는 뒀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지자체 선거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청와대가 강공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요. 이 지자체라는 아주 대형 선거에 또 한 번 승부수를 거는 거구나. 네, 그 기저에는 깔려 있는 거죠. 47%라는, 예, 졌지만, 자기 진영이 졌지만, 그래도 24만 표, 아주 신승이죠. 24만 표 차이밖에 나지가 않고, 47%의 유권자들이 그래도, 이 민주당의 이재명을 지지를 한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은 있다. 요거를 이 사람들만 갖고도, 이른바, 그들이 참 좋아하는 선동, 예, 프로파간다라고 또 하죠.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엮으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자체 선거에서는 역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세임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렇다면 중도층은 저렇게 문재인이 윤석열이 하자는데 뒷목을 잡아 저거 안 되지. 그래도 출범하는 대통령을 지지를 해줘야지라고 이 중도층이 마음이 떠나갈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네, 이거는 이제 도상연습이 일단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열혈 지지자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항상 40%는 있기 마련이죠. 이쪽에 40%, 이쪽에 40%. 예, 제가 대선 기간 중에 늘상 말씀을 드렸으면 40%라는 기본적인 우군 지지층이 확고하게 지금 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문제는 진영 결집뿐만이 아니라 이 초보, 정치 초보,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정치 초보라는 프레임을 더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면은, 이 민심이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지금 중요한 거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코로나 특히, 거기에 지금 많은 생활고를 겪은 뭡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저렇게 되는데, 그거를 어루만질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묘수, 그런 통합의 묘수를 먼저 두고 나서 사실은 이것도 급합니다라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한 달쯤 뒤에 이러이러한 돈이 듭니다. 굳이 그 기재부에 급하게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495억, 495억도 지금 더 든다는 거 아닙니까? 합참 이전을 염두에 두면은 거기에 1200억이 더 들어간다. 어제 인수위에서 그건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좀 너무 성급하다. 치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3주면 3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기재부에서 496억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정밀 계산을 하니까 여기에 1200억이 더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참 앞으로 예산을 좀 절감하겠습니다라고 대국민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 설득이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사실 너무 없이 말 좋게 전광석화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로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소통 부족, 그리고 너무 취임이 촉박을 한 나머지 글쎄요, 그게 멋진 리더십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상의 문제는 좀 있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도 그러나 당선인이 어차피 공약사항으로 청와대를 하겠다. 그때는 물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청와대는 이러이러한 권위주의 상장이니까 청와대 대신에 광화문 정부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라고, 제가 어제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이름만 똑같이 바꾸면은 완전히 판박이라고 제가 아주 헛웃음을 치면서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 대통령도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청와대, 권위주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그냥 밀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 이제 문이 못한 상황을 윤석열 후보가 이제 한다는 것이 글쎄요,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겠죠. 네. 그 이면에는 바로 지자체 선거에서 이른바 자기 진영에서 역전을 노리는 하나의 결집체로, 그리고 마침 소재 자체가 반윤을 하기에 딱 적합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수도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 관저라든가 집무실을 옮기는데 저렇게 먼저 혈안이 됐다라고 하는 이른바 반윤석열 라인을 구축하는데 딱 좋은 소재가 나타난 것이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돌변한 그 배경에는 지자체 선거가 딱 놓여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자체 선거가 없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 큰 선거 없이 그냥 윤석열 시대가 쭉 지나가면은 뒷발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잡으면은 그야말로 그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X, 나쁜 대통령의 전례로 삼을 만한 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뒷발을 잡을 수가 없는데 바로 대선에서의 그 역전을 노리기 위해서는 진영의 결집이 필요했다. 그리고 윤을 흔들면서 중도층 이거 불안하네, 이거 역시 좀 해본 사람이 낫겠어 라고 하는 그런 흔들기로 여러 가지로 도상연습을 한 결과였다. 저는 그렇게 그 논평을 해드립니다. 네,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도발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또 무슨 탄도미사일을 쏴도 불상체라고 그러죠. 불상 발사체를, 불상 알려지지 어떤 것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는 발사체를 썼다. 이 정도로 이렇게 얼버무리고, 글쎄요, 북한의 김정은이 뻥뻥 쏠 때 문 대통령이 와서 공식적인 경고를 한 적이 있나요? 네, 제 기억에는 최근에, 아주, 정말 엄중한 자세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고를 한 거를 최근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북도발에도 NSC 자체를 불참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랬던 현재의 대통령이 이제 안보를 빌미로 이제 곧 취임할 당선인의 그런 그 정책을 반대를 한다. 이것은 윤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진영에서는 사실은 아주 그 괘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아니, 본인은 북한 도발에 어떠한 이 스탠스를 취했는지를 한번 역지사지로 돌아봐라. 그렇게 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그 정도로 깊이 생각을 했다면은 불상의 발사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나 국방부나 딱 뭘 쏘면은 그게 미사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밝혀지지 않는 발사체, 이런 아주 두리뭉술한 그런 얘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 관련 기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안보 빌미로 반대를 한 문이 북한 도발에 평소에 NSC도 불참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 글쎄요. 시각물을 보면요. 집무실 이전 청와대 입장이 이렇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 이전은 바로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한다. 이전 시 대공 방어 체계 조정도 검토를 해야. 바로 저것은 이 윤석열 후보가 일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런 그 대공 방어 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설명을 했죠.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그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는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보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바로 지금 저렇게 합참과 국방부가 동시에 이전을 하면은 안보에 커다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것만을 저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왼쪽 작은 글씨로 더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왼쪽. 임기까지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있다. 예비비 496억 상정 요구도 거부를 할 태세다. 이건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다. 레임덕이 아닌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 참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네. 레임덕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레임, 덕은 저 오리죠. DUCK. 레임 하면은, 이 뒤뚱뒤뚱하는, 발의 균형이 안 맞아서 이렇게 뒤뚱뒤뚱하는 그런 오리걸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각 단체의 대표자가 임기 말을 마저 가서, 임기 말에 이렇게 말을 해도 영이 서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죠. 저 양반 곧 끝나갈 사람인데, 저런 얘기는 뭐 하나, 이런 식의 이제 약간 비아냥되는 게 바로 레임덕인데, 이제 레임덕 대신에 취임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취임덕. 덕은 그대로 오리, DUCK를 썼는데, 레임, 취임, 이렇게 이제 라임을, 운율을 맞춘 얘기죠. 저 민주당에서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윤석열은 취임도 하기 전에 취임덕을 걸리게 생겼다. 문 대통령이 레임덕이 아니라 문 대통령은 지금도 조사를 해도 40% 지지율이 나온다. 그렇지만 당신은 지금 취임도 하기 전에 저렇게 용산 기지 이전으로 50%도 넘지 않는 그런 그 정책을 밀고 넘어가느냐라고 하면서 취임덕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네, 말도 참 잘 만들어내죠. 네. 레임덕, 취임덕. 네, 그런데
글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도 반대를 하네 라고 한 발을 빼거나 그렇다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고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 뒤면 1년 가급적 빨리 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하면 어떨까요? 네, 그건 그 자체가 취임덕입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취임 초기에 이미 뒤뚱뒤뚱 걷는 오리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렇습니다. 지금 대국민 설득 작업을 일요일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하는 작업이, 그래서 국민 여론에 또 중도층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안심하게 만든 다음에 본인이 지금 어제 강력히 얘기를 했죠. 만약에 청와대가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래도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 통이동 지금 현재 당선인이 쓰는 사무실에 그쪽으로 출근하겠다라고 상당히 강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른바 배수진을 친 건데요. 예, 배수진을 친 윤석열은 제가 두 번째 이슈에서 여러분들께 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장기화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청와대와 이 통이동 또 문재인과 윤석열 이렇게 이른바 신구 권력이 파열음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취임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중요한 게 이제 여론입니다. 여론이 지금은 이렇게 팽팽하게 진행되다가 어떤 한쪽으로 만약에 기운다라고 하면은 기울음을 당하는 쪽에서 그거는 이거 참 여론이 우리 쪽으로 손을 안 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면은 또 다시 또 전략 수정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거는 청와대가 반대한 거는 잘못됐다. 그래도 당선인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55% 60%가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가 꾸준하게 나온다면은 아무리 제가 얘기한 대로 지자체 선거가 급하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발목 잡는 그런 그 행동은 함부로 하지를 못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론전이라든가 그래도 청와대를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당선인의 그 행보에 방해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팽팽한 여론의 흐름에 다음 주라든가 어느 쪽으로 약간 균형이 깨질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대국민 설득 작업과 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뭐 그렇다면 예비비 추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시작부터 용산시대가 약간 기우뚱하고 뭔가 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이 대선에서 국민들이 저 사람을 뽑아줬는데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정권 교체라는 것을 불복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아닌가까지도 지금 사실은 노심초사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선인이 그것도 이 공약에 한 번 얘기도 없이 당선이 된 이후에 불쑥 뭐 용산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약에 있지 않습니까? 탈청와대를 하겠다. 물론 그때는 이제 광화문 시대의 방점을 찍고 있겠지만 공약을 늘상 얘기를 한 거를 이제 상수를 받고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한다. 즉 정권 교체에 불복한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또 지금 다음 스텝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겠죠. 청와대의 그 정무 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뭐 하루 종일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정권 교체에 불복하는 이미지는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요새 이제 광우병 시즌2를 노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야말로 촛불, 광우병, 그 말도 안 되는 그 광우병을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취임 뭐 2달밖에 안 된 MB가 결국은 저쪽 북악산에 올라가가지고 촛불을 든 사람하고 같이 촛불 든 사람들이 부르는 저들의 푸르는 솔잎을 보라 그걸 따라 불렀다는 얘기를 참 이 청와대 공보라인 쪽에서 소개를 할 정도니 얼마나 이런 그 선전선동에 아주 택도 없이 그렇게 맥을 못 쳤는지 우리가 아주 가장 최근 사에서 낱낱이 우리가 파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저 청와대에서 광화문에 그
수십만 명이 따라 불렀던 노래를 같이 따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저 백악관, 그 청와대 뒷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쭉 그 광화문이 내려다 보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참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네. 그, 공보수석이라든가 대변인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듣고 참 그 당시에 참 제정신인가. 저렇게 선전선동의 판판, 백전백패로 이렇게 판판이 깨지는 그런 그 아주 허약한 청와대 팀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았죠. 네. 네, 아무튼 광우병 시즌2를 노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주시를 할 대목이 지금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븐님, 이순전님, 돛개비님, 안 볼 때 잘하는님, 좀 깨어납시다. 미디어 여론몰이에서 국민들은 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볼 때 잘하는님이, 예, 아주 좋은 의견 올라주셨습니다. 예, 돛개비가 아니라 돛제비시네요. 노정희 구속수사해라. 예, 부정 선거 관련돼서 또 한 말씀 해주셨네요.